자, 우리 지난 시간에 104쪽 5번 상속에 따른 취득까지 설명드렸나요? 예. 자, 6번 좀 가죠. 6번 조합원 시도. 자, 요 부분 여러분 별표 2개 정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공법이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공법 특히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좀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여러분 공법에서 주택법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배운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가도록 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지금 현재 여러분 세 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세 개의 조합. 주택법상 주택조합. 이런 무슨 규정이죠, 여러분? 주택법. 예, 여러분 아직 공법 주택법 들어갔나요? 예, 다른 과목은 진도 안 나가죠? 예.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죠? 예, 그 바로 주택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죠? 그냥 나가야 되겠죠? 물어보는 것도 그러네. 자, 세 가지 사업 중에서도 여기는 딱 하나만입니다. 주택, 재건축조합. 그냥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작년에 좀 약간 법률 체계가 바뀌었죠.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작년 신설되는데, 자, 그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조합. 나중에 여러분 좀 공법에서 배우시겠지만 얘들은 사업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재건축 대상이다. 재건축 사업 대상이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원이 갖고 있지 않고 조합과 조합원 간에 신탁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조합원이 뭐가 되고 위탁자가 되고 조합이 수탁자가 돼서 그 조합원의 명의 토지를 조합에게 신탁 계약으로 명의를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의 명의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수행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 조합이 이제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등기 등을 다 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재건축 사업 시행 중 그 종전 토지 소유권을 조합원이 갖고 있지 않고 누구한테 넘긴다 여러분? 조합에게 넘겨줘. 그래서 조합의 명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재건축 사업과 대응되는 게 뭐냐면 재개발 사업이죠. 여러분 아마 공법에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특징, 의 뭐 이런 걸 잘 배우실 거예요. 차이점이라든지요. 우리 세법에서도 역시 차이점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은 그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종전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조합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게 넘기지 않고 조합이 그대로 갖고 그 조합원이 그대로 갖고 있고 사업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일 때는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가는데 조합에게 넘어가. 근데 재개발 사업일 때는 그냥 조합원이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조합원의 명의가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이게 차이점이에요. 즉 재건축 사업일 때는 신탁법상 신탁이 일어난다는 게 특징이지만 재개발 사업일 때는 이 신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종. 그래서 여기 좀 취득명의자는 여러분 일단은 취득명의자는 조합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조합. 자, 조합이 이 사업을 진행해서 도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신축 주택이 완성이 되겠죠. 그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주택이 세워질 거 아니야.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그 완성된 조합주택용 부동산. 요거 여러분 신규 주택 등으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규 주택. 신축된 주택이나 건물, 상가 등도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사업의 완료해서 신축하는 주택 등은 조합주택용 부동산용. 자, 여러분 그냥 어쨌거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이 조합주택용 부동산, 즉 완성된 신축 주택이나 신축 상가 건물 등이라든지 이러한 것 중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누구한테 돌려줘야 될 게 있고 여러분?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될 게 있고 또 우리 뭐 하죠 여러분? 채비지 등을 일반 분양하겠죠. 그래서 그 일반 분양한 매각됨을 가지고 건설비 충당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비조합원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하시 기 바랍니다. 완성된 조합주택용 부동산, 즉 신축주택 등은 크게 뭐와 뭐로 구분한다?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이죠. 근데 이거는 이미 어디서 확정됐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확정됐죠. 사업 진행 절차 과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았죠. 그래서 완성된 신축주택 등을 어떻게 처분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사업계획 승인 떨어진 다음에 나서 우리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죠. 받아요? 에이씨, 맨날 내가 해. 그래서 지난주인가 제가 지금 구반포로 이렇게 걷다 보니까 구반포 쪽에서 이렇게 올 88 올림픽 도로 타려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거의 구반포 큰 플래카드 걸렸더라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났다고 하죠. 경주 경산 안 되고 막 플래카드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당히 거기도 그 지난 작년인가 거기 완성된 반포 쪽의 재건축주택과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지 않을까. 아마 에이씨. 씁쓸하네요. 자, 어쨌거나 우리 등촌동기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완성된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겠다 관리처분계획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어. 자, 그 중에서 우리 외우지 마요, 여러분. 그냥 뭐라고 나서 여러분? 조합원용. 그러면 그냥 요거는 누가 취득한 거라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거라 봐라. 조합원. 그러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거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비조합원용, 비조합원용. 요거는 누가 취득한 걸로 보는가, 여러분? 조합이 그냥 그대로 취득한 걸로 바랍니다. 즉,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이 완성이 되면, 아파트가 완성되면 그 원시 취득을,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하냐? 조합의 명의로 해, 일단은. 조합의 명의로 무슨 등기를 한다며? 보존 등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분양은 일반 분양 돼서 누구한테 승계 조합원 일반 분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결론 조합주택용 부동산 자 마무리합시다. 뭐로 나오면은 여러분 뭐로 나오면 여기 조합원용 그럼 이건 그냥 누가 취득한 거로 봐라 조합원이. 그러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뭐는 비조합원용. 이거 누가 그냥 취득한 거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거로 봐라 그입니다. 요거를 일단은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더라도 괜찮아. 저 정도로만 일단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과 8번 좀 묶어주시고요. 7번과 8번. 별표 3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요거는 양도소득세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양도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양도소득세 규정이 되는 거고 취득자 입장에서 설명하면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만 요거는 지금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의 개념을 하면서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은 7번과 8번은 납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별표 3개 시뻘겋게 표시하시고요. 자, 넘어가죠. 106쪽 보세요. 106쪽이 이제 뭐가 있죠, 여러분? 9번. 그 밖에 납세무자 있죠. 그 밖에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야, 여러분? 기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아마 불가피하게 수정표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나갔나 안 나갔나 여기? 아직 안 나갔죠? 그래서 한번 다음 주 정도에 일단은 아직 시행령 안만 나왔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뺑뺑이 돌다 보니까 지난주 할 때 제가 개정세법 일자 말씀드렸나요? 자, 일단 제가 2010 우리 부동산 세법 개정된 거 내용을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2018년 12월 31일자로 이 얘기 안 했나? 자,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예, 안 드렸나 보네. 지난 시간에. 이거 안 했어? 알았죠? 뭐 하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며칠자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와 관련된 뭐하고 여러분? 법률과 시행령 등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다 개정됐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세죠, 국세. 국세 특히 우리 국세와 관련된 법률
대표적인 게 우리 뭐죠, 여러분? 소득세법이죠. 우리 뭐와 연결되니까 양도소득세 등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국세에서도 여러분 법률 개정은 이루어졌어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 소득세법 하위법률인 소득세법 시행령도 국세와 관련된 시행령은 아직 오늘 현재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2019년도 개정된 내용은 여기까지만 지금 현재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방세는 다 개정됐어. 지방세는 다 개정됐고 국세는 뭐만 개정됐다고? 법률만. 근데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오냐? 시행령까지가 시험범위에 해당이 돼. 특히 여기서 우리 양도세, 많이 비과세 등 개정이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이 며칠이죠? 1월 7일인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무슨 요일, 며칠이에요? 한번 봐줘봐. 이번 주 월요일 날 7일이 맞죠? 네, 1월 7일자. 1월 7일자로 요 소득세법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라고 해서 안이 나왔어. 이번 주 일요일 날 1월 7일자로. 그래서 1월 7일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자로 나왔고 이에 따라서 아마 개정은 2월 중순 정도까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해요. 고민이 뭐냐면 2월 중순까지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여러분한테 개정세법 해설 특강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여기까지 개정된 거하고 안으로 시행령을 가지고 개정세법 해설 들어갈 거냐 좀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면 또 이 시행령이 당초 지금 안은 발표가 됐어. 1월 7일자로. 근데 그게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 일부가 개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실제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몰라. 뚜껑을 까봐야 알아. 실제 법률 개정도 그랬어요. 이 법 개정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가 안이 나왔는데 안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국회에서 뭐 하는 과정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반대하거나 안이 조정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여기까지가 개정됐고 아직 우리가 남은 게 뭐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여튼 요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제가 하여튼 최종 고민을 해갖고 그 전 2월 중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되기 전에 세법 해설 들어가거나 개정세법 해설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것까지 다 개정을 확정된 다음에 확정된 걸 가지고 할 건지는 조금 더 고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 한번 참고만 하시고요. 특히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올해 2차만 보신 분들은 저 개정안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그걸 수정해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거나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주나 언제 한번 다시 일단 기본서 수정표는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해설은 개정세법 해설은 좀 학원하고 좀 더 상의한 다음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 106조 9번 그 밖에 납세 문제 여러분 그냥 별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죠.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시험에 자꾸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 자, 일단 넘어가죠. 중요한 부분 아니고. 자, 108조 가겠습니다. 108조 과세 물권. 여러분 과세 물권은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세요. 표시를 안 하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 갖고 그래. 그래서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합시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서 열거된 것인데 이 법에서 열거된 취득세 과세 대상 이거는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별표 하나 정도만.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여러분 크게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한다. 뭐하고 여러분? 부동산입니다. 실물 자산이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준부동산이죠. 자, 그 다음에 뭐 권리를 합시다. 권리.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이때에 요 부동산은 뭐 여러분이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이 부동산에 대한 범위는 민법에서도 배우시고 특히
학계론에서도 배우실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에 여기서 말한 부동산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토지와 건축물. 여러분 알고 있는 그거야. 다만 저는 요거 하나만 강조할게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상의 모든, 요게 포인트죠. 사실상의 모든 모이면 토지거나 모이기면 건물이면 건축물이면 과세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이 이건데. 그럼 여기서 사실상의 모든이라고 해서 여러분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변은 묻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건물을 취득했는데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 무허가 건물 취득했어. 뭐? 무허가 건물 취득했대.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실질이 건물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우리 세법에서 과세부를 판단할 때는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이 토지 한번 잠깐 보죠. 요거는 여러분 지적법에서 배우셨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의 지목을 어떻게 되는 거죠? 등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토지에 대한 지목이 등재가 되지 않았대. 그 등재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했을 때 우리 취득세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판단할 때는 비록 등재 여부가 우리는 고려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 우리는 고려하지 않아. 그냥 실질이 뭐면 토지나 건물이면 관련 법률에 따른 형식적 요건이 완비가 된 것은 물론 완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등기를 안 한 토지 건물이 돼.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결론 냅시다. 그냥 다 과세하는 거야 우리 세법은. 왜? 과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과세관청은. 그 다음에 여기다 부동산에다 뭘 더하는 거죠 여러분? 준부동산 더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협의부동산이야? 광의부동산이야? 협의부동산에다 준부동산 더해서 뭐래서 광의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바로 우리 개념은 그대로 끌고 온 거죠.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협의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은 물론 여기다 뭘 더해서 준부동산을 더해서 광의부동산. 그래서 준부동산도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거죠. 열거된 게 뭐냐면 뭐가 나왔죠 여러분? 차량, 그 다음에 기계장비, 그 다음에 뭐 선박, 그 다음에 뭐 항공기, 그 다음에 뭐 있죠 여러분? 임목이 있나요? 네. 그래서 얘들은 하나같이 차량,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네, 자동차야. 네, 그 다음에 기계장비, 요거는 일반 기계장비 뭐 벤치 도레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중장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선박, 뭔지 아시죠? 배 타러 가세요. 그다음에 요 항이와 항공기, 입이 임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배우셨죠. 임목에 관한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자, 그럼 얘들은 하나같이 뭐지만 여러분 동산이죠 사실은. 부동산이 하나 뭐야 여러분? 동산이잖아 동산. 자동차가 부동산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거 자동차가 아니잖아. 그래서 실은 뭐지만 동산이지만 얘들은 부동산처럼 무슨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공시제도를 갖고 있죠. 요 공시제도가 뭐죠 여러분? 등기나 등록. 그럼 예를 들어서 선박 같은 경우는 20톤 이상이면 등기 대상이래. 등기 대상. 임목 이것도 무슨 대상이죠? 등기 대상이 되죠. 또 차량, 기기장비 20톤 이하의 선박이라든지 항공 이건 또 무슨 대상이 되냐? 등록 대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를 갖고 있다? 등기부나 등록 원본을 하나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등기부나 등록 원본을 보면 이 차, 기계장비, 선박, 임목 하나하나마다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어야 돼. 알 수 없으면 우리는 과세를 못하는 거야. 소유자가 누군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얘들은 하나하나 같이 하나하나 같이 가치가 커 작어? 크죠. 그러니까 그냥 뭐에 준해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됐어요. 자 이제 권리 갑시다. 권리는 이렇게 좀 구분합시다. 광어권과 어권, 그 다음에 각종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라도 갖고 계시면 이따 쉬는 시간에 사인만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꼴콘종 승려 이러면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 여러분. 요거 하나만 딱 봅시다. 요거 하나만 강조합니다. 취득세 만약에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면 여기서 물어볼까?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상 관련 딱 두 가지만요. 뭐마냐? 광어권과 어업권. 요것만요, 여러분. 광어권과 어업권. 제발 이거. 그러니까 법률상 권리가 나오기만 하면 광어요, 아니요 확인해서 광어권과 어업권이다.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광어가 아니다.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럼 최근에 여기서 시험에 나왔을 때 광어권과 어업권이 아닌 거로 시험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죠. 부동산 임차권. 자, 다음요.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찾아보세요 해놓고 보기 지문에 뭐가 나왔다 그러면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다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률상 뭐가 나오면 권리가 나오면 권이 붙으면 그냥 뭐 확인하라고? 광어인지 아니지 확인하라고. 그럼 광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근데 얘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 이미 시험에 나왔어. 나왔으니까 이거 또 나오기는 힘들어. 그러면 출전이 이 과세 대상을 물어보고 싶은데 부동산 임차권 이미 나왔으니까 얘를 답을 할 수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대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적어놓으세요. 뭐가 있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제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진행했다는 세금 문제를 실무특강용으로 자료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거의 PPT 작업만 하면 되는데. 자, 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끝자가 뭘로 끝났죠, 여러분? 권. 그럼 광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얘들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또 취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답은 이제 부동산 임차권이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얘를 또 답으로 요구하지는 않아. 그러면 얘 대신 답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바로 뭐가 있다,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러나 얘들은 뭐는 과세 대상이 되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미등기 전매하는 과정에서 이걸 취득한 사람한테는 취득세 과세하고 안 하고 그렇지만 양도자는 뭐를 받고 팔았기 때문에 이걸 양도하면서 미등기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피를 받았죠. 그 피가 바로 뭐가 되는가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됩니다. 양도 차익.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주의사항 단. 일단 시험 대비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뭐를 취득하면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면 입주권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 승계 취득이 일어납니다. 토지. 입주권을 취득하면 뭐까지 넘어온다고? 토지까지 넘어온다니까. 봐 여러분. 봐 여기 저렇게 정신 못 차려 아침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하면 건물은 멸실됐죠. 멸실됐으니까 그게 뭐로 바뀐 거야? 입주권을 받겠단 말이야. 건물 대신 입주권이다. 그 대신에 토지는 계속 갖고 있어. 토지는 멸실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입주권을 살 때는 단순히 권리, 입주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재건축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모두 토지 지분도 내가 취득하죠. 그러니까 입주권을 취득한 모두 넘어온다. 대지 지분권도 넘어온다. 대지 지분권까지. 그럼 대지인 토지 지분권은 토지는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요거는 취득세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주의할 사항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야. 근데 입주권을 취득하면 뭐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토지까지 넘어온다고. 대지 지분이 넘어온다고. 조합원에서 지분을 갖고 있잖아. 대지 지분. 그 취득이 일어나기 때문에 승계 취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뭐는 내야 된다고 그러면 취득세는 내야 돼. 그러나 다시 한번 입주권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아마 이걸 딱 구분하지 여러분한테 이걸까지 묶어서 물어보지는 않을까? 그냥 뭐만 나오면 그냥 조합은 입주권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세요. 예. 그런데 실무 나가시면 입주권 취득하면 이 단순히 입주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토지, 지분까지 넘어온다고. 응? 이거를 넘어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되는가? 승계조합원이 되죠. 승계조합원이 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파트 신축이 되면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면제되는 부분이 달라져. 그래서 승계조합원은 감면 받고 못 받고? 못 받아요. 누구만 받느냐? 원조합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때는 전부 면제가 되고 취득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청산금 부담분. 추가 납부금이 있죠? 네. 종전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의 가액과 신축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갖고 추가 납부할 거냐 환급받을 것이냐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네. 어쨌거나 그때 가기라고. 자, 요 정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건 다 뭐죠 여러분? 해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권리죠. 해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권리. 이번 주 모 학원 강의하는데 합격생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합격생이 오셨고 개월했어. 평촌에서 개월하셨는데 그분은 아주 셉니다. 제가 봐도 이 오너 기질이 있어. 포스가 장난 아니야. 체기도 크고 나보다 더 것이 그러고. 개월해버렸어. 그래서 뭐 남들 어렵다 그럴 때 자기는 뛰어들겠다. 난 그분 마인드가 너무 좋아. 하여튼. 그래서 남들이 어렵다 때 그냥 제가 한번 뛰어들겠습니다. 왜? 호황일 때 들어오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먹을 게 없는가. 그래서 그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주부님인데 사학과 기질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뭐 일도 배우지만 자기는 뭐 하냐? 골프 배우러 다녀 지금. 왜 골프 배우세요? 갑자기 일을 안 배우고 했더니 어차피 중개업도 사람 관계 아니겠습니까? 나 그냥 뻑 갔어 그냥. 그래서 골프 친다. 그래서 왜 골프니까 요즘은 다 어떤 사업 관계 비즈니스가 골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골프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갖고 예전에 친 거 가지고 다시 좀 한번 다시 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뭐야 다시 리폼한다고 그래? 다시 폼 살린다고.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 추위에 대단해요. 그래서 뭐 어디 가봐야 내가 볼 때는 스크린 골프장 가겠지 뭐. 그렇잖아. 지금 필드 나가면 춥지 않나? 뭘 나가봤어야 알지. 씨. 그래요? 알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합시다. 됐어. 골프 평가. 나머지 책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기만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112쪽. 취득의 개념 갈게요. 과세대상은 여러분 한번 그냥 책 있는 거 읽어만 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고 자, 주의사항 요거 하나만 주의하라고 그랬죠? 자, 요걸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취득하는 거죠.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하죠. 취득 개념 합시다. 자, 나와 있네요, 여러분. 같이 누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2조.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보유자,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 수변의 매립이나 감축에 따른 도지 조성 등과 그 밖의 유상취득세. 자, 미취득합니다. 자, 여기 미취득합시다. 뭐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자, 동그라미 결론. 뭐야? 모든. 이게 결론이야. 키워드는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기다 시뻘겋게 표시해. 모든에다가. 그러니까 취득 형태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결론. 묻지 않는다는 얘기야. 취득이 최초로 소유권이 발생하는 원시취득이냐, 기존에 존재했던 소유권을 넘겨받는 승계취득이냐, 승계취득하는 것에서 대가를 준 유상이냐,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무상이냐, 이거 묻지 않고 모든 취득을 하는 거죠. 이게 대원칙이죠.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뭐를 말하냐? 모든 취득이다. 모든 취득.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있냐? 예외가 있죠. 요거는 한번 잠깐 봤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예외. 자, 몇 가지 있죠, 여러분? 4가지. 밑줄 딱딱 끊읍시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전한 선박 몇 가지예요, 여러분? 4가지.
그럼 여러분 그 밑에다 적어서 얘들 하나같이 뭐를?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뭐다 여러분? 준부동산인 애들입니다. 그죠?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 선박 다 뭐야? 준부동산인 애들이잖아. 근데 얘들은 왜 만드느냐? 무슨 목적이란 얘기야?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거란 얘기죠. 판매를 목적으로. 그럼 이렇게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일 때는 취득의 유형을 확인하셔서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우리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안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원시 취득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 선박이 이제 실수요자한테 이제 뭐가 되기 시작 때부터 판매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때가 바로 뭐야 여러분? 승계 취득에 따라서 취득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요게 결론이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되는가? 취득세 과세 여부는? 요거 그죠? 원시 취득인지 승계 취득인지 확인하셔서 원시 취득일 때는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뭐일 때 한해서만 승계 취득일 때 한해서만 취득을 본다는 거죠. 요거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취득의 제한이랍니다. 여러분 그 예외 옆에다 적으세요. 땡땡 해놓고 취득의 제한. 적어놓으실래요 여러분? 양가로 2번 예외 땡땡 해놓고 뭐라고 붙이라고? 취득의 제한. 원래 우리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제한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 써졌잖아. 원래는 뭐랬어? 모든 취득인데 모든 취득을 말하지만 요 네 가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그 다음에 주문을 받아 건조 선박 요 네 가지 안에서는 반드시 뭐를 물어봐서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서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지 아니하고 무슨 취득? 승계 취득에 따라서 취득을 본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때에 요거 잠깐 설명드리죠 뭐. 자, 현대자동차 회사가 울산에서 차량을 제작 완료했어. 그러면 제작 완료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원시 취득. 뭐라서 여러분? 차량. 그럼 요 제한을 받는 애야, 받지 않는 애들이야? 어? 취득의 제한을 받는 애라는 얘기야, 받지 않는 애라는 얘기야? 받는 애란 얘기죠. 여보세요. 여기서 판매 목적으로 원시 취득 준부동산 몇 가지야? 네 가지 해당이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취득의 제한을 받아 안 받아? 받잖아. 그러면 이 차량의 제작 완료, 즉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기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제작 완료했어. 그럼 무슨 취득이고? 그럼 요때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뭐가 되면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면 실수요자한테 넘어가면 요때 요 실수요자의 무슨 취득은 승계 취득. 요때는 취득을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차 사면은 뭐 내야 돼? 당연히 취득세 내잖아. 응? 이해가 안 가면 오늘 가다가 여러분 자동차 회사 들어가 여기 뭐 아무도 저 사거리만 가도 많잖아. 자동차 회사. 판매상 있잖아. 그 들어갖고 이게 얼마야? 그러면 얼마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 하면 또 뭐 내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 취득세 내야 된다. 그러면 자 결론냅시다. 자동차의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요게 이제 뭐가 될 때부터 판매가 되면서 이제 승계 취득이 이루어지는 요 단계부터 취득세 과세하는가? 그럼 종류 몇 가지야? 이런 취득의 제한을 받는 건 네 가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 선박 네 가지죠. 오케이?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이미 몇 번씩 시험에 나왔어요. 응? 몇 번씩 시험에 나왔던 애다고. 그럼 출전 입장에서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이미 기출문제집에 몇 번씩 나와 있어. 그럼 이걸 그대로 물어봐 못 물어봐? 못 물어봐. 여러분 제가 기출문제 했어서 여러분 그 유용성을 잘 아셔야 돼요. 기출문제 했었지만 꼭 보셔야 돼요. 왜 보시라냐면 여러분한테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그걸 감을 잡으셔야죠. 그리고 어디까지 물어봤고 어머 난이도가 어디 정도까지 물어보네. 그걸 빨리 캐치하라는 얘기지. 그 기출문제 해설과 답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가끔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 기출문제 해설 자습시 열심히 공부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요. 다 공무원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다 공무원이잖아. 수업 끝나고 같이 퇴근하잖아. 예, 예. 언젠가 이제 뭐 열심히 하겠지 뭐. 그러면 자습실에서 그거 보면 기출문제 해석과 답을 열심히 외운다. 그래서 그리고 와서 뭐라냐면 교수님, 예, 저 기출문제 풀면 다 맞춰요 그래. 그런데요. 근데 왜 모의고사나 실전만 가면 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기출문제 뭘 외웠을 뿐이냐? 답을 외운 거지 내용을 아는 게 아닌 거죠. 그걸 착각을 해. 그걸 착각을 해. 안타깝습니다. 기출문제 해설을 보라는 이유는 실제 시험에 여태까지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유형으로 어떻게 나왔다. 그걸 한번 보란 얘기야. 그래서 과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과거를 가지고 이제 올해 시험에 어떻게 날 거지 미래를 예측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한테 미래 예측하기는 힘드니까 그 예측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기출문제 해설 한번 좀 쭉 보면서 전 과목 보시면서 아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야죠. 그러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얘는 이미 시험에 몇 번씩 나왔다. 그럼 제가 이걸 시험에 낸다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질 아니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으로 보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1, 2, 3, 4, 5 딱 구성되기 좋죠? 몇 가지였어요 여기? 네 가지. 네 가지였잖아. 그 5번 하나 집어넣으면 됐죠. 그러면서 5번에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를 들었냐? 이렇게 물었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 이렇게 볼까? 또는 뭐 주택? 네, 신축한 주택 봅시다. 건물. 그러면 결론 이렇게 놓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취득세 과세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안 해요? 얘를? 해요?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과세한다고? 한다고요. 왜? 얘가 아니니까. 뭐가 아니니까? 준 부동산이 아니잖아.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다 건축물이라 쓰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준 부동산이 아니라 실제 실물 부동산이란 얘기죠? 그러면 제한을 받는 애다는 얘기 아니다는 얘기야. 아니다니. 예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럼 예외 대상이냐 아니면 어디로 가는가? 원칙.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게 이거야. 예외 대상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지 그러면?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원칙으로 가야지. 우습죠? 근데 이게 시험에서 그런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맛이 간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취득의 제한을 받는 거는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취득에 모일 때만 여러분 준부동산 몇 가지? 네 가지. 얘만이야. 그럼 요 네 놈이 아니면 다 어디로 가는가? 원칙. 원칙은 뭐야, 여러분? 모든. 오케이? 되셨나요, 여러분? 예, 꼭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12쪽에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실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건축과 개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뭐를 말하냐? 밑줄. 건축법상 건축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여러분 건축법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맨날 하네. 문제에서 제일 적은 세법만 다 해. 자, 결론. 우리 세법에서 말한 건축은 고유한 세법을 말한 건축을 말한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법 제2조가 뭐죠, 여러분? 그렇지. 그걸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죠. 건축법 2조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건축법 2조는 저거 정의야,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야. 그러면 건축법 제2조 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은 뭐를 말하냐? 저거 위에다가 맨날 내가 다 했네.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5가지를 말해.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5가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래? 촌스럽게 쓰질 못하네, 쓰지 못해.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자, 그 다음에 개수 동그라미. 이거는 우리 지방세법에서의 독특한 용어다. 저거 개수는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야.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라 개수는.
그럼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한 개수는 뭐로 말하냐? 물어보지는 않은데 이 의미는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 건축법상 뭐로 말한다? 밑줄 대수선, 대수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말한 대수는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어디 범위에 포함한다? 개수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얘기야. 2번, 건축물 중 구축물에 대한 수선. 여러분 거기 레저 시설, 저장 시설 쭉 있죠, 여러분? 예, 그거 그냥 구축물이라고도 해. 그래서 설치하는 시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냥 이러한 건축물 중 구축물을 마지막에 뭐라 해서 여러분 밑줄 수선, 수선. 그다음에 3번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밑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저거 부대 설비. 자, 이거를 하나에서 밑줄 뭐 하는 걸 말한다?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이러한 개념, 세 가지 개념 우리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개수. 네. 됐고. 자, 근데 113쪽에 간주 취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간주 취득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비과세 갑시다. 4번 비과세. 여러분 요거 비과세 의미 좀 정리합시다. 비과세는 지금까지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과세 대상을 뭐 했다 하더라도 취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결론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결론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비과세는 과세권자가 사전에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비록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거라 하더라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 거냐?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비과세는 반드시 법률 규정상입니다. 그러면 이 비과세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써져 있잖아. 비과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아닐 비자 쓴 거죠? 제외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얘는 특성 적어놔 여러분. 비과세는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 안 하는 거야.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즉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야,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해당하지 않아.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버리겠다는 얘기야. 빚자. 그러니까 얘는 특징. 다시 한번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야. 안 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 자체도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세액을 계산을 해요 안 해요? 세액 계산 자체를 안 해. 무슨 세액 계산?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을 안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법률에 규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신청 등을 요구하지 않아. 비과세 해주세요. 비과세 대상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신고 신청 등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비과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구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제외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비과세 대상이면은 나는 아예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였고 내가 취득할 당시 조정 대상에서 2년 이상 거주까지 다 했어.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그걸 양도했어. 그러면 나는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외. 그러니까 나는 양도세 납세 의무자야 아니야? 아니야.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하니까. 그럼 양도세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관할세무서에서 나 비과세 해달라고 신고 신청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오다가 다 사무실 들어가보세요. 공중에 사무실 들어가고 내가 이번에 주택 하나 양도했는데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여서 비과세 받았는데 이걸 관할세무서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공인중개 사무실. 들어가는 놈 대답하는 놈마다 답이 다 달라. 아마 하셔야 할 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뚜뚜뚜뚜. 사무사님. 예, 사무장님 우리 고객님 오셨는데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 자, 비과세 특징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거와 좀 유사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세액 감면, 세액 공제라는 것도 있어. 자, 근데 여기는 이런 말이 써지는데 어디서? 세액.
아, 그럼 얘는 산출색이 나와야 되는가 안 나와야 되는가? 나와야지. 나와서 그 산출색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뭐라는 거고 여러분? 감면. 그 산출색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요 용어도 좀 알아두세요. 그러면 얘들도 세금 내는가 안 내는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도 세금을 빼는 거니까 비과세처럼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비과세나 감면, 공제는 납세 부담을 크게 하는가 완화하는가? 완화하는 거. 그런데 얘는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은 납세무 자체가 발생을 해. 이걸 이렇게 볼까? 얘들은 납세무 자체가 발생해. 그때 뭐를 반드시 계산해야 돼? 세액을 계산해야 돼. 그리고 내가 뭘 받으려면 감면 공제를 받고 싶으면 자동으로 감면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리 1월달 이제 쓰어서 이제 뭐 준비해야 돼 여러분? 연말정산. 그 연말정산에 각종 소득공제 서류 준비해줘.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국세청에서 다 회사별로 뭐 보험회사, 교육회사 다 단체로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요즘은 증명처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내가 반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공제해달라고 반드시 뭐 해야 돼? 서류 제출해야 돼. 제출 안 하면 공제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여러분. 자, 알아두세요. 산출세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뭐란다고 여러분? 세액 감면. 산출세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뭐란다? 공제. 얘들 하나같이 세금을 어떻게 하는 애들이야? 줄여주는 역할이죠. 그러면 세액 예를 들어서 50% 감면 대상이다. 50% 경감 대상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50% 감면 대상이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산출세액이 몇 프로 빼라는 얘기야? 50% 빼라는 얘기다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감면 비율이 100%야. 100%. 감면 비율이 몇 프로? 100%. 그러면 산출세액이 얼마 나왔든지 다 100% 차감하는 거죠. 내는 세금이 있는가 없는가? 없죠. 내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면제. 이런 용어 하나마다 다 의미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서로 공부하세요. 사이비로 공부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비과세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뭐 한 거기 때문에 제외한 거기 때문에 얘는 납세무 자체도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액 계산이라는 게 자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별도의 신고 신청 등을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렇게 비과세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거는 비과세 아예 과세 대상이 얘는 어떻게 한 거고? 얘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 거고? 제외한 거고. 얘 세액 감면 세액 공제는 감면 과세 대상에 포함돼서 뭐가 발생해서? 납세무가 발생해. 그래서 반드시 뭐를 계산해야 되고? 세액 계산을 해야 돼. 하고 그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일정한 금액을 뭐하고 빼고 뺀 걸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신고 신청을 해야 돼. 안 하면 혜택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얘들은 이러한 감면 공제 규정은 여러분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세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얘들은 사실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그러니까 공제 감면을 무제한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최대 감면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라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과세는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도 없어. 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어. 그러니까 가능하면 뭘로 받는 게 제일 좋은가? 그렇죠. 비과세가 제일 좋은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면 어디라도 가라. 감면 공제. 오케이? 예. 이런 걸 잘 알아두셨죠. 그래서 지방세 각종 감면 면제 규정을 보려면 뭘 봐야 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국세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뭘 봐야 된다 그러면? 조세. 실무 나가면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여기를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여러분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 공인중개사가 이 정도까지 공부하냐? 안 합니다. 실무 나가면. 씁쓸하죠. 또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게 또 공인중개사이기도 해.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하니까 사무실이 좀 많어. 희소성이 없죠. 그 돈을 못 벌죠.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럼 비과세 한번 우리 좀 봅시다. 비과세. 자, 취득세 비과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 비과세는 첫째, 과세권자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여러분, 과세권자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두 번째가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거죠. 자, 책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같이. 자, 113쪽을 보시면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번 보죠.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비과세죠. 자, 책을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조합 한 줄을 묶으셔야 한다. 세노. 항상 세법 볼 때 본문 아니에 가로 열고 닫고 있으면 일단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세노 묶으셨어요? 네, 묶어놓고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누구야? 과세권자. 과세권자죠. 그 다음에 밑줄 외국정보. 다시 밑줄 주한국제기구. 이들이 뭐하면? 취득하면 이때는 거기 써져 있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란 말이야? 저거 비과세. 부과하지 아니한단 말을 저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 근데 거기 여러분 외국 정보 밑줄 치셨죠? 그 외국 정보 밑줄 친 거 그 밑에 단서와 연결돼. 다만 여기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는 외국 정보의 취득. 이때는 취득세를 비과세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다시 뭐라 했어요, 여러분? 부과한다. 저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외국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 단서 규정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상호주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단서 옆에다가 가르고 닫고 뭐? 상호주의. 니네 나라가 비과세하면 우리나라도 너 비과세 주고 니네 나라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과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하겠다. 그래서 항상 외국 정보가 나오면 뭐 확인하라 여러분? 상호주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똑같아.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당신한테 잘해주는 거고 네가 자꾸 나를 씹어. 그러면 나도 너를 씹는 거고. 무슨 주의? 상호주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세권자나 외국정보나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취득하면 취득세 뭐다 여러분? 비과세. 근데 뭐가 나오면 외국정보가 나오면 반드시 뭐 확인하랬어요 여러분? 상호주의 확인하랬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2번으로 갑시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저 밑줄 쫙 또 나왔다. 과세권자. 그러면 1번에도 과세권자가 있었는데 지금 2번에도 과세권자가 있죠?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 과세권자가 직접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2번은 과세권자의 밑줄 뭐 하는가 여러분?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2번에서 비과세는 여러분 국가한테 직접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에 뭐 하는 사람한테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야. 특히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안에 뭐를 만들어야 되고 도로 또 공원 용지 이런 걸 만들었고 이걸 어디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떻게 하죠? 귀속 기부 체납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조합이 도로나 또는 공원 용지로 확보해갖고 이걸 누구한테 넘기면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기면 그때는 취득세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비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1번은 국가 등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비과세고 2번은 국가가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넘겨받는 거야.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거야. 받는 거야. 그러면 이때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민간 사업자 등의 즉 조합 등에 대해서 취득은 뭘 해주겠다 여러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 얘기야. 어차피 누구한테 넘어가니까? 국가 등한테 넘어가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시험에 이게 나왔던 거죠 최근에. 근데 양가로 1번 2번 있네. 위에 맨 위에 묶으시고요. 이 양가로 1번 2번에 해당하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 해당하면 뭐다고 여러분? 과세. 근데 요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거 왜 비과세 주는 거죠?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거라고 해서 비과세 준 거죠? 근데 안 했다는 얘기야. 거기 이행하지 아니했대.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증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조건을 변경했다. 그럼 결론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 그러면 그때 비과세 안 해주는 거죠. 뭐. 2번은 했어.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했어. 했는데 그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한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무상으로 받은 게 있으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있어. 1번은 귀속 기부 체납 자체를 안 한 거야. 2번은 했어 안 했어? 했어. 했는데 그에 대한 거기 마지막에 뭐래서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귀속 또는 기부 체납했어 안 했어? 했어. 했는데 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상으로 받았다면은 이때는 비과세의 혜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죠. 자, 저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역시 2번에 요거죠. 형식적 취득 비과세 역시 놓치면 안 되죠. 자, 보면 첫째 우리 형식적 취득의 대표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신탁이죠. 자, 이 신탁은 여러분이 어디서 공부하죠? 민법에서 배우시죠? 민법.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민법 신탁 배웠어요? 그렇죠.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죠. 뭘 했는지 내가 아냐. 민법에서 지금 신탁했어? 안 했어?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알아서 하세요. 자, 신탁은 글자들은 뭐야 여러분? 믿고 맡긴 거지 파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합시다. 신탁, 믿을 신. 믿고 맡긴 거야. 그래서 네가 좀 내 걸 관리 좀 해달란 얘기야. 그러면 이 신탁은 파는 것이 아니라 맡긴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형식상 명의는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죠. 넘어간단 말이야 명의가. 누구로부터? 위탁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간다니까? 수탁자한테 넘어가. 명의는 넘어가는데 그 넘어간 게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라 그냥 신탁했다는 형식상 이전이라는 얘기야. 형식상 이전. 그러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해? 여러분?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래서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면서 위탁자가 갖고 있던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 수탁자. 그 수탁자 취득이 일어난단 말이야. 수탁자 취득이. 그럼 이때 수탁자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다, 형식상 취득이다. 형식상 내게 된 게 아니야. 수탁자가 된 게 아니라 수탁자가 맡아서 관리하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탁 계약이 어떻게 되면 해지가 되거나 종료하면 다시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이때 이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또 이 수탁자가 띨밖에 없고 실적을 잘 못 올려. 어떤 분이 펀드 좀 가입하라서 펀드 가입했더니 펀드 수익률이 뭐 2, 3%도 안 돼. 이런 은행 예금금리보다 못해. 실제 그래요, 여러분. 펀드 실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전문가들하고 운영하는 놈들이 왜 펀드 실적이 안 좋을까? 일단 원금 보존형이면 일단 거의 7, 80% 어디에 하냐? 채권에 투자합니다. 채권. 그러니까 원금 확보가 나머지 20%, 30% 이제 위험 자산이 어디에 투자하는가?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걸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펀드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개인이 하면 그것도 없죠. 손실 보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잘 못 올린 것 같아. 그래서 수탁자 경질,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계약해? 신수탁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결론 책을 보세요. 자, 형식적 취득의 대표가 뭐다 여러분? 신탁법상 신탁이죠. 밑줄 쳐. 신탁법상 신탁만입니다. 신탁법상 신탁만입니다. 그러니까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이기 때문에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신탁법상 신탁일 때만 비과세 해줍니다. 그럼 이때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 관계가 대외적으로 표방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무슨 등기가 나오죠? 신탁 등기가 반드시 변경됩니다. 신탁법상 신탁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때 그 신탁 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위탁자도 수탁자 소유권이 있던 수탁자 취득이라든지 또는 신탁계 해지거나 종료하면서 수탁자 위탁자 소유권에 관해 따라 위탁자 취득이라든지 또는 수탁자 경제에서 수탁자 신수탁 소유권이 있던 신수탁자 취득이라든지 그게 바로 거기 동그라미 1, 2, 3 나와 있죠. 이 세 가지가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과세.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래도 뭐 공통적으로 들린 게 뭐였죠, 여러분? 탁자죠, 탁자. 누구?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여기서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탁계약 당사자를 말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탁계약 당사자 누구 간에 왔다 갈 때만 이랬어. 탁자 간에 왔다 갈 때만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다시 한번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다 공통적인 말은 뭐야? 탁자. 여기서 탁자는 누구를 말한다? 신탁계약 당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계약 당사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거기 배제 규정이 있네. 뭐 이런 본문 단서 보세요. 본문 단서. 다만 이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변경되는데 이것이 주택법상 누구이거나 주택조합이거나 이 주택조합 또는 재건축조합 또는 소규모 재건축조합과 누구 간에 조합원 간의 신탁일 때는 이때는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또는 이러한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비과세 대상이 신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위탁자. 그다음에 조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탁자. 이렇게 조합원과 조합가의 신탁이라든지 또는 조합이 취득하는 뭐 여러분? 비조합원용 토지는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여기까지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좀 쉬죠 뭐. 시간이 조금 늘었네요. 자, 10분 쉬겠습니다.